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지역구의 최인준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미아동에서 있었던 불의의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으신 우리 국민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전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구정 질문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또 나만의 의지, 개인의 의지로만 안전할 수 없는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행정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구정 질문은 안전과 직결되는 싱크홀 발생 사고와 관련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먹었습니다. 의원님도 드셨습니까? 네, 오전에 질의응답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일문일답 마지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싱크홀 문제로 강북구를 비롯해서 서울 전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우리 국민분들을 위해서 오늘 구정질문 통해서 구청장님이 우리 국민들에게 좀 안심을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근에 싱크홀 사고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전국에 아무튼 싱크홀이 많이 난다는 기사들입니다. 2024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는 6m 너비의 싱크홀이 발생해서 차량이 빠지고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직경 20m, 깊이 30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여 SUV와 오토바이가 빠져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밖에도 신안산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싱크홀 사고의 수 자체가 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침하 깊이와 범위는 커지고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등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94.8%가 싱크홀에 대해서 불안 또는 매우 불안하다고 답변했으며 우리 사회에 가장 위협이 되는 재난으로 홍수 및 태풍에 이어서 2위로 싱크홀이 지목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순식간에 내가 믿고 걸어다니는 땅이 꺼진다는 그런 사실이 국민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그리고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 자료들을 몇 개 좀 찾아봤는데요. PPT 넘겨주시고요. 먼저 뉴스에서도 보도에서 이슈가 됐던 국토부 및 서울시가 집계한 서울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입니다. 구청장님 보시기에 좀 이상하다고 부실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광진구만 22곳이고 그리고 아예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으로 표기되지 않은 구들도 굉장히 많길래 의아함을 가지고 있던 중에 다음 슬라이드 성동구청장님이 페이스북으로 경위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실제 땅 꺼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큰 굴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노후 상하수관로 이제 등이 있어서 땅 꺼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래서 시가 구청에 이제 다 요구를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서울시는 구청이 제출한 대로 집계해서 그냥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다는 건데 광진구만 22군데 성실하게 제출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우리 구는 하나도 회신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그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제출을 안 하셨던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구도 조사를 했고, 근데 이제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하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고위험군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위험군은 없다라고 네네네. 판단을 네네. 하셨던 것이고, 자 그래서 서울시 두 번째 자료 봐주시고요. 이게 뭐냐면 지반 침하 특별 점검 공동 조사 용역을 서울시에서 2024년에 합니다. 지난해 있었는데요.
이게 최종 보고서에 나온 그 한 장면인데 지도인데 각 자치구가 제출한 것과는 이제 결과가 좀 상이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329개의 그 실제 공동이 발견이 됐고요. 다음 슬라이드. 강북구에도 공동 7군데가 발견이 돼서 그 중에서도 즉시 복구가 필요한 이제 긴급으로 분류되는 공동 또한 2개소가 있었습니다. 방금 아까 봤던 그 특정 지역 편중됐던 지도와는 좀 다른 결과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그런데요. 근데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진을 봤을 때 지금 공동들이 있는 곳들이 저 227번 제외하면 다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구청에서 따로 보고받기로는 이 지하철 공사가 크게 영향을 이제 끼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고는 받긴 했는데 정말 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신감국선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4호선은 아주 오래 전이었고 신감국선과 관련해서가 우이신설선. 2009년도거든요. 네. 공사를 한 지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실제로 요거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 보고를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안 했던 것 같고, 아마도 그 당시에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노후가 덜 되지 않았을까. 지금은 벌써 30년이 지난 것이 저희가 한 40%가 좀 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강북구가 노후된 하수관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고 지금은 이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네, 최근 모두 사망자가 나왔던 강동구 명일동에서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도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건설 공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우이신설선도 아마 이제 공사를 할 당시에 그 지하 안전 평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때의 결과는 한번 보셨어요? 그때는 다 안전하다고 나왔습니까? 그때 결과가 그게 예. 이게 2014년인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안전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때는 안전 네네. 검사를 안 왜냐면 했네요. 그게 네. 이제 왜냐 2009년이니까 기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 검사가 없었고 그 뒤에 이제 안전 검사를 하게끔 실시하게끔 돼 있죠. 지금은 그래서 아마 이 지하철 공사라든지 뭐 지역에 큰 공사를 해도 그렇고 안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려고 막 하던 중에 제가 접근하지 못하겠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바로 서울시가 GPR 탐사를 구실로 만든 우선 정비 구역도라는 지도인데요. 방금 보여드린 용역 보고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제 집안 침하 위험이 있는 곳을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라고 합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집값 하락 이유라는 그런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이 자료 서울시로부터 공유받은 적 있나요? 공유받은 적은 따로 없습니다. 네, 공유받은 적 없고 우리도 지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건데 어쩌면 우리 구역에 이런 안전하지 않은 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비공개 사유에는 공감하십니까? 서울시에?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뭐 서울시의 정말 집값 하락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서울시의 이제 입장은 제가 서울시 직원이 아니라 어떤 입장에서 저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우리 국민 목숨 담보로 잡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울시가 지금 비공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공개해봤자 지금 이렇게 여러 그런 통로로 통해서 이제 보도된 결과를 보면은 이 자료 자체도 날림으로 작성된 자료여서 쉽사리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 저는 오히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2항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공간 정보를 통해서 우리 강북 구민이 공간 정보 복지를 누리고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 강북 구민이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에서도 이거는 시에 요구하고 그러니까 공유해달라고 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는 저희도 일단은 서울시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요청이 필요하겠죠. 예, 아니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서울시에서 공유하겠다고 하는데 구에도 공유를 안 해주면 이거는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네, 다음 봐주시고요. 우리 동네도 싱크홀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삼양동에 1월 16일에 싱크홀이 정화조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1월 16일에 발생을 했고요. 이거보다는 좀 작은 이제 구멍이었는데 아마 공사를 하면서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난 토요일에 사고가 났던 장소가 똑같이 또 무너지면서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사고 났을 때는 이제 보도가 잘 안 됐었는데 한 번 이제 더 무너지니까 지금 싱크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보도도 되고 방송도 이렇게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임시로 통행이 가능하게끔 처리해 놓은 거에서 사고가 났다는 건데 사실 뭐 비가 온 영향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 이거 사실 좀 부실하게 임시 조치한 거 아닙니까? 그 해당 구간에 대해서 저희 올 1월 16일 날 노호 하수관 파손으로 인해서 싱크홀이 생겼던 거가 지금 이쪽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크지 않았고요. 사고 났을 때 다행히 제가 그 옆을 지나가는 중이라 바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좀 구멍이 작았었어요. 근데 제가 일단은 가서 보면서 전체를 다 좀 깨봐라 이래서 이제 이렇게 커진 건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안에 어쨌건 그 비어 있는 공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요 공간들을 저희들이 이제 임시 복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 복구하는 게 아니 1월 달이라 날씨도 엄청 추웠고 그리고 그렇게 공사하면 공사도 한겨울에는 또 눈도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래서 어쨌건 사람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 공사를 했고 이거를 서울시에다 예산 편성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게 예산 편성을 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공사 중이었었고요. 여기 저기 4월 19일 날 그 사고 났던 거는 공사 중에 주말이었어요.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토요일 날 지금 사고가 났던 거가 주말이었는데 거기 이제 주민들이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공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거기를 전체를 막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좀 임시라도 하고 우리 좀 다니게 해달라 요청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거기에다가 안전요원 세우고 거기다가 어느 정도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놓고 월요일 날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고 했던 건데 그날 예기치 않게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저도 4.19 행사 끝나고 저는 오후에 비가 엄청 많이 온 거 아는데 그래서 비가 오면서 거기가 약간 지역이 좀 내려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앉으면서 거기에 이제 지나가던 차가 아마 이렇게 좀 뒷바퀴가 좀 걸려서 미끄러져서 좀 걸렸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생겨서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에 사고는 대해서 생겼죠. 그래도 사람이 안타깝게 다치지는 않아서 생각합니다. 다행이고. 네. 예.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그 우리 구청에서 받은 이제 자료 중 하나인데요. 왜 이렇게 싱크홀이 생겼냐라고 한다면 그 아래에 그 있던 하수관이 그 노후 하수 박스의 형태로 돼 있어서 개거 형태로 위에 슬래브를 얹은 형식이어서 이게 노후되다 보니까 이게 파손이 쉽게 됐다는. 현재 설치되는 하수관에 비해서는 정말 허술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운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우이신설선 지나가는 곳이고 이 노후 하수박스 구간이 이 옆쪽에는 또 다 정비가 돼 있는데 한번 교체를 했는데 가운데 부분의 구간이 정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하수관이 아직 남아 있음에 안타깝기는 한데요. 우리 구에 이런 그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하수박스 형태의 하수관로가 얼마나 더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금 조사하려고 올 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별로 좀 조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얼마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있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어쨌건 삼양로 인근에는 없다고 지금 저한테 말씀 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강북구 전역을 봐야 그죠.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사고 난 데는 삼양이지만, 근데 전역을 봤을 때 이게 알다시피 지하에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해도 이렇게 다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사를 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구가 40% 넘게 노후된 하수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체를 한 번은 하게 되면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 편성도 필요하고 근데 예산이 이제 지금 급하고 우선 당장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아마 저희들 그 안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좀 일부 좀 쓸 거지만 전체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부터 동별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어디를 두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런 노후 하수 박스 형태의 사고가 났던 곳이 없도록 다 찾아서 즉각적으로 정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고 말씀하셨듯이 아까 제가 이야기하기도 했고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노후 하수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난 4월 기준으로 50년 이상 된 하수관이 무려 이제 35.9%고 전체적으로 이제 30년 이상 된 하수관이 이제 47.4%로 거의 절반에 이른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보면은 사실 서울 다른 지자체도 이제 크게 이런 현황이 다르지가 않아서요. 사고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정비 사업과 향후 안전 대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고요. 중간에 하나가 빠졌나 보네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인접 도봉구는 173억 원을 투입해서 관내 10.3km에 달하는 노후 하수 관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고요. 용산구, 성동구는 구 자체적으로 재난기금 활용해서 2025년 관내 노면 하부조사 공동조사 발주했고, 특히 성동구는 IoT 기술 및 지하 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포구도 연남동 구간 30년 이상 장기 사용 하수관 정비 공사를 이달 내에 완료하고 2027년까지 377km에 달하는 구도를 모두 탐사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뭐 영등포, 강동, 서대문 등 각 자치구에서 다 그 본인 그 구들에 맞는 그런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이 싱크홀 사고에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계신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번에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하 침하 가능성이 있는 도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구도 조사가 됐고 공사도 했습니다. 뭐 공동조사라 그래서 GPR 아실 거예요. 그 시행을 했고 원래가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22년도에 35개소를 해서 79km를 공사를 했고요. 사실 이제 5년 뒤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싱크홀 문제가 생겨서 24년도에 저희들이 또 23개 다시 또 조사를 해서 CPR 검사를 해서 23개 90km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 구도. 그래서 공동적으로 이런 복구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침하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 예산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뭐 서울시 예산도 가져와야 되겠지만 또 자체 예산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러한 것들 해나갈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따로 이제 간부들 회의를 통해서 강북구 전역에 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별로 좀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노후도가 심한 곳부터, 노후도가 또 심해도 안전한 지역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동해 보면은 안전지대가 아닌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전체적인 공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들 CCTV도 그 안에 들어가서 촬영하는 CCTV가 있습니다. 지하로. 근데 너무 낡고 오래돼서 한 개밖에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좀 CCTV도 좀 새 거가 오면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말씀 주신 GPR 탐사나 이런 것도 사실은 보도되는 걸 보면은 이게 막 지하 2m밖에 보지 못하고 막 여러 네, 그런 맞아요. 한계성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또 우리가 물론 다시 한계점이 분명히 있겠고 우리가 예산을 막 쏟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우리 행정이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모든 정보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를 국민들하고 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5가지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노후 하수관 전수조사 및 정비 로드맵 마련해서 설명 주시고요. 고위험 구역의 선제 점검 및 주민 전달 체계 구축해 주시고요. 지하 공간 안전 정보 공개 및 활용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촉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 차원에서 전략적인 예산 수립
주십시오. 그리고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상임기관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모쪼록 잘 검토해 주셔서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가장 어찌 보면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땅속은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지나가는 내 길이 과연 안전할까라는 게 국민들이 고민하는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싱크홀이 많이 발생할 때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최대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기금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예산, 국비라든가 서울시비라도 따다가 강북구의 안전을 위해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많은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안전하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어쩌다 벌어진 사고에 대한 수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견된 위협에 대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한 발 앞서는 행정으로 이 도시가 나와 내 가족 모든 국민 구성원을 지킨다는 느낌을 우리 국민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행 강북구 청년 지원 정책의 검토와 더불어서 강북구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리고 강북구의 청년들은 만성적인 취업난, 사회적 소외감, 연금 문제, 문화 향유의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삶의 여러 지점에서 무게감 있는 고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지역에 머무르려는 청년 인구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으며 강북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청년 정책을 위한 청년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력을 이끄는 주체적 시민으로서 이들을 바라보고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들어 구직 단념 청년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될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의지 부족 문제가 아닌 반복되는 실패와 무력감 속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된 결과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지원해주는 전반적인 청년 정책이 정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 바우처 제공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실 수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간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현재 강북구 관내 전체 커뮤니티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장소의 접근성은 용이한지 미아 권역에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확충할 예정은 없으신지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청년 커뮤니티와 구청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 등의 커뮤니티 및 협의체를 통해 우리 구가 청년정책을 심의, 제언하는 등 정책들을 발굴,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청년정책이라는 범주에만 국한하지 않고 구정의 전 분야에서 청년 세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행정 및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기구들의 목소리가 구정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구정 전 분야에 걸쳐서 각 세대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게끔 개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무 복무 제대 청년 지원 확대 관련해서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로 인해 청년 지원 사업 정책을 활용하지 못한 제대 군인을 위해 형평성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 정책 지원 연령을 의무 복무 기간만큼 상향하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의무 복무 제대 군인 청년 정책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강북구 지역의 경제 상황과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과 강북구 지역 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강북구에서 청년 정주 인구 및 새로운 청년층의 유입을 염두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청의 적극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